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운영체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무엇의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계를 잘 돌아가도록 이제 숨을 쉬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줘도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실행자다. 네, 실행 관리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네, 작업의 순서를 결정하고 또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또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고 정말 하는 일이 많죠. 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자, 감시 프로그램과 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작업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제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리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처리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요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운영 체제 구성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이 이제 또 운영 체제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슈퍼바이저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인터럽트에서 뭐가 있었냐면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가 있었죠. 얘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얘가 이거 해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운영 체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시스템의 모든 동작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데이터가 뭐 더하기를 하려고 그래도 어때요? 데이터가 있어야죠. 더하기가 없는데 뭐를 더해요? 이제 그런 걸 관리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관리에서 해주는 것은 이제 스케줄 관리가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매니지먼트다, 그렇죠? 그래서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분들의 이제 유명하신 분들의 일의 순서를 잡아주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링 하면 작업 관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과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처리 프로그램에 속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비스 프로그램은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필요도 없는 건데 서비스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근데 이런 거죠. 나는 이제 다 크고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애기 양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필요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서비스 프로그램은 남들이 안 쓰는 것을 서비스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미리 이제 작성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캡처 프로그램이 윈도우즈 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용자들이 캡처 프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딱 파악을 해가지고 윈도우즈에서 캡처 프로그램을 이제 거기다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걸 서비스 프로그램을 그런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과정, 언어가 번역되는 과정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 또 번역기의 종류 3가지하고 나중에 이제 운영체제에 들어가서 아주 깊게 배우잖아요. 그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앞부분이니까 대강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시 프로그램이 있었지, 원시 프로그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자, 띵동댕 서비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스 프로그램. 자, 원시 프로그램이 뭘 통해서? 번역기라는 걸 통해서, 번역기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었어요? 컴파일러가 있죠. 컴파일러를 통해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인간이 짠 원시 프로그램이 번역기에 의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됐는데, 이 목적 프로그램은 뭐로 작성되어 있어요? 기계어, 즉 이진수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목적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 프로그램 막 연결해서 실행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연결 편집기가 되는 거죠. 연결 편집기에 의해서 이제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로드 모듈이라는 프로그램 단위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로더에 의해서 주격 장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언어 번역 과정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번역기가 나왔죠. 번역기의 대표적인 거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가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죠?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는 다 작성하고 한꺼번에 번역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0페이지든 1000페이지든 다 작성하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번역하는 시간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한번 번역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실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특징. 자, 어셈블러는 얘는 정해져 있어요. 누구만 해석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역하는 사람들은 불어 통역이다 그러면 불어만 통역하는 거잖아요.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만 번역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가 그럼 뭐예요? 라고 하는 건데, 어셈블리 언어란 기계어를 1대1로 기화시킨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하나 넣어주세요. 어셈블리 언어란 기계어를 1대1로 대응시켜서 기화시킨 언어다. 이거. 자, 인터프리터는 뭐냐면 한 줄 작성하고 엔터를 치면 실행 결과를 보여줘요. 한 줄 작성하고 엔터 치면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인터프리터예요. 그래서 좀 희한하죠. 거의 모든 언어는 컴파일러인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좀 희한하잖아요. 이 희한한 언어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기억하세요. APL, 베이직, 리스프, 스노볼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전처리기가 있어요. 전처리. 처리하기 전에 그 전에 한다 그죠. 여러분 도배하시는 분 보셨어요? 도배하거나 또는 페인트 칠한다. 페인트 칠 한번 볼까요? 페인트 칠 이거 벽 가운데 칠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모서리 부분 처리한다든지 천정과 벽면의 경계선을 반듯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처리하죠. 그래서 벽에 있는 페인트가 천정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테이핑 같은 거 쫙 해놓잖아요. 네, 그런 처리가 전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리기가 번역하기 전에 그 전에 좀 다 할 건 한다. 주석 같은 것은 굳이 기계어로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석은 인간이 나한테 편리하게 적어놓은 설명문이지 그거를 기계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다 없앤다든지 정의된 상수를 치환한다든지 매크로 확장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건 그게 바로 전처리기가 나. 전처리기는 프로세서가 처리고 프리가 뭐뭐 하기 전이잖아요. 시언어에 있습니다. 자, 연결 편집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데, 연결 편집 프로그램은 목적 프로그램 목적을 몇 개를 이렇게 연결한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연결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고, 연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성된 결과 뭐가 만들어져요? 로드 모듈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더의 역할이 또 중요하죠. 로더는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주격장치에 올리는 역할을 해요. 프로그램이 주격장치에 못 올라가면 어때요? 실행이 안 돼요. 기어코 주격장치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실행할 수 있어요. 올려주는 게 누구다? 누가 올려줘요? 로더가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자, 운영체제에 대한 이제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운영체제.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체제를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세탁기를 개발을 한다. 그럼 기존에 있는 세탁기하고는 세탁기보다 어때야 돼요? 더 좋아야 되겠죠. 뭐를 좋게 만들 거냐? 네, 그게 운영체제의 목적이에요. 내가 운영체제를 하나 개발해서 윈도우즈보다 더 버금가는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한테만 편리한 게 아니라 제3자들이 막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만들어야 되느냐? 처리 능력에 대한 향상이다. 그죠? 일단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작업량이 우수해야 되겠죠. 일단 성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시간 어때요?
짧게 걸려야죠. 반환 시간, 내가 명령을 내렸어요. 결과가 나와요. 그 시간이 짧아야 되겠죠. 사용 가능도, 항상 고장 없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사용 가능도예요. 근데 내가 쓰려 그러면 마우스가 작동이 안 돼 버리거나, 쓰려 그러면 먹통이 돼 버리거나, 쓰려 그러면 뭐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5초 뒤에 실행되거나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사용 가능도, 신뢰도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 4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설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처리 방식이 있는데, 처리 방식 우리가 했죠. 일괄 처리 뭐였어요? 모아두었다. 실시간 처리, 바로바로 처리, 은행. 그 다음에 시분할 처리, 시간을 분할해서. 자, 그 다음에 분산 처리, 하나의 일을 나눠서, 여러 기계가 나눠서. 다중 프로그램에 하나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 다중 처리,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하는 것. 이렇게요. CPU가 2개인 것을 듀얼과 듀플렉스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그램 언어는 우리가 이제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전공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언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간의 생각대로 살았죠. 난 인간이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은 컴퓨터한테 내가 명령어를 내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전공자들이 프로그램 언어를 익혀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전공자들은 어때요? 4년 동안 했던 거를 우리는 이제 하루아침에 나는 왜 프로그램 언어가 제일 어렵지? 왜 안 되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하루아침에 확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다라고 그래요, 비전공자분들은.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는 이제 기계 중심 언어와 인간 중심의 고급 언어로 구성이 됩니다. 저급 언어는 기계 중심인 거죠. 기계 중심. 그래서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없고, 기계어는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그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는 명령어를 기호로 만들었어요. ADD. 그게 어셈블리 언어다라는 거고, 고급 언어는 인간이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만든 거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번역기를 통해서 인간이 만든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계가 알아보거든요. 네, 그래서 고급 언어로 작성된 것은 뭐가 필요하다? 번역기가 필요하다.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내가 인간이 기계어로 막 프로그램 작성했어요. 그럼 번역이 필요 없죠. 바로 기계가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작성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요. 그냥 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거를 번역기를 실행시키면 그걸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기계가 알아보고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프로그램 언어에는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 언어도 있지만, 이제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내가 프로그램 언어를 하나 개발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프로그램 언어를 다 개발을 해요. 그런데 나는 쓰기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한 지인들한테 다 뿌려요. 이 프로그램 언어 좀 써보라고. 괜찮네 하나 또 지인들을 뿌려보는 거죠. 별로야. 그럼 안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바 들어봤죠? 네. 자바, 네, 자바는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굉장히 강해가지고 객체지향 언어고 네트워크에 강해서 쓰고 있고, 자바의 특징이다 그럼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C 언어 하면은 이제 또 조금 쉬운 언어 쪽에 속합니다.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드웨어적인 제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이제 객체지향 개념을 추가해서 만든 게 C++이 되고요. 베이직은 요즘에는 안 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많이 썼던 거고, 처음에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웠던 언어가 베이직, 기초다 그러죠. 말 그대로 교육용 언어입니다.
자, 스노볼입니다. 스노볼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이고, 리스프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는 거고, 포트란이 있습니다. 포트란이 최초의 고급 언어예요. 그래서 이 포트란이라는 언어는 계산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트란 언어를 배워보시면 막 원의 면적 구하기, 삼각형의 면적 구하기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 거의가 다 계산 쪽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요즘에도 포트란 좀 안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무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이제 코볼이라는 언어도 과거에 좀 많이 썼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네, 이제 자, 먼저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중에서 보면은 순차 구조다라는 말이 나와요. 순차 구조가 뭐냐?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학교 가야 돼. 그러면 뭘 하죠? 네, 많죠. 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만 일어나보세요. 일어나서 세수해야죠. 네, 세수하고 밥 먹고 가방 메고 네, 버스 타고 어떤 교통수단 이용해서 학교를 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게 순차 구조예요. 시작해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 시작에서부터 이제 끝 순서대로 천천히 가는 거.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아침 먹고 얘는 걸어간다. 그죠? 이런 식의 이제 순차 구조 방식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구조예요. 조건 구조에서 무슨 조건을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보면 예와 아니오가 있겠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반복 구조. 반복 구조는 이제 뭐냐면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라고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물이 끓느냐, 물이 끓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네 하면 이제 끝내는 뭐 라면을 먹는다, 끝난다 하시면 안 끓어 가면 계속 이제 끓인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i는 1, 11 이게 뭔 말일까? i라는 게 1부터 1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2씩 증가해라 그죠. 처음에 i가 1일 때 얘를 진행하고 2가 될 때 진행하고 3이 될 때 진행하고 10까지 진행하겠다. 증가치가 1일 때는 끝에 1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문 구조가 있다. 조건 구조, 반복 구조. 네. 그래서 구조적인 프로그램의 구조, 순차, 조건, 반복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구조적 프로그램이 이제 유행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객체다, 클래스다, 상속이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문자 방식에 막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자를 막 계속 쳐야 되는 건데 여러분 세대는 마우스 세대잖아요. 그래서 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콘 형태로 바꿔가지고 저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게 비주얼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지, 비주얼 C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프로그램, 객체 지향 프로그램, 비주얼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문제 중심 언어다, 절차 중심 언어다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문제 중심 언어다, 문제에 중점을 두어서 이제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절차 중심이다라는 것은 처리 절차를 순서대로 기술해 나가는 언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 때 결과가 중요하냐, 아니면 그 결과를 수행하는 과정이 중요하냐, 과정을 중요시하냐, 결과를 중요시하냐, 찬반이 많죠. 네. 이제 문제 중심 언어에 사용 포함되는 거, 그죠? 리스프 대표 리스프, 그다음에 세스 이런 것들이 있다. SPSS. 그다음에 절차 중심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요. 코볼, 알고, 포트란, 파스칼, C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프로그램 언어인데 웹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도 봐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어떠세요?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HTML, 자, 웹페이지 만드는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또 HTML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또 배웠죠. 거기다가 HTML은 HTML인데 앞에 D자가 하나 들어갔네요. 다이나믹이다, 그죠? HTML 자체는 어때요? 좀 밋밋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좀 역동적인 효과 좀 줘볼까 해서 DHTML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SGML이 있습니다. S가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네. 자, 문서 처리에 대한 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XML입니다. XML 확장성 생성 언어다라는 이런 언어가 있고, WML이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언어다. 그다음에 이제 UML이 있습니다. 네,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화된 모델링 언어. 네, VRML, V가 이제 3차원 공간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펄이 있습니다. 펄. 네, 개발 초기에 CGI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 그다음에 ASP가 있죠. ASP 서버 측에서 이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게 한 언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JSP도 있다.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 스크립트,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의 구분을 써서 자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언어가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 기본서에서 다 봤던 내용이니까요.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있죠. 네, 자바스크립트 이제 한번 보고요. 또 PHP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쪽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어때요? 멀티미디어 시대가 된다 그죠? 그래서 홈페이지 하나를 그리던 홍보물을 하나 올리던 각 공공기관에서 공지사항에 홍보물을 올리든지 간에 텍스트만 올리는 경우는 없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지 하나로만 이미지를 올리는 것만으로 이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SNS도 이제 이렇게 텍스트 형태에서 이미지 형태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또 요즘엔 또 동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가 뭐냐? 예. 이것저것 다 섞어져 있는 것을 말을 하죠. 다중 매체를 동시에 사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하고, 멀티미디어에 대한 발전은 뭐에 대한 발전도 같이 가져온 거예요? 저장 매체에 대한 발전도 같이 가져온 거죠. 그죠? 네, 막 동영상을 내가 멋있게 만들었어요. 저장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저장 용량이 또 만만치 않죠. 그러면 저장 용량이 큰 매체 좀 발전 좀 해보자 해가지고 또 그런 거 같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종류를 보면은 일단 5가지를 우리가 볼게요.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텍스트 모르는 사람 없죠. 네, 데이터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것을 말을 하고요. 여러분이 뭐 신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사운드는 이제 뭐 라디오, 워크맨, 전화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미지는 사진이나 그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트맵과 벡터 방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애니메이션이다 그러면 연속된 이미지를 빠르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느끼게 하자라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보통은 초당 15장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초당 15개의 화면을 보여주는데, 애니메이션 쪽에는 그 한 장의 그림을 뭐라 그래요? 프레임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15프레임이다 그러면 1초에 15개의 화면이 넘어가나 보다, 15개의 그림이 넘어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정교하게 그리려면 또 장수를 많이 해주면 되겠죠. 자, 동영상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연속된 이미지를 말하는 한 것이고, 영화는 초당 24프레임, TV는 초당 25에서 30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건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디지털화다. 아날로그가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이다. TV도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지금 디지털 방식의 방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쌍방향성이다.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비선형성이다. 선형성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걸 선형성이라고 그러죠. 비선형성은 이제 여러 방향으로 가는 걸 말을 하고, 통합성이다. 텍스트 하나로만, 그림 하나로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그런 것들을 모두 통합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멀티미디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하이퍼링크를 개념을 보자.
하이퍼가 뭐예요? 연결되었다라는 뜻이죠. 하이퍼 연결된 걸 딱 눌렀어요. 눌렀더니 그게 텍스트가 나오더라. 그러면 하이퍼 텍스트. 눌렀더니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방식이 나오더라. 하이퍼 미디어. 이렇게 연결된 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하이퍼 링크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멀티미디어는 이제 저장 매체에 대한 발전도 같이 가져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멀티미디어에 사용되는 여러 매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D롬 많이 봤죠. CD롬은 650메가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CD롬, CDR, CDRW, CDI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CD롬에서는요, 지금 또 CD롬 잘 안 쓰시죠? 조금 연식이 된 컴퓨터 본체를 보면 거기에 이제 CD롬을 넣는 칸이 있죠. 거기 몇 배속인지 봐보세요. 그 배속이 이제 속도가 되는데 1배속의 속도는 150K예요. 이렇게. 그래서 12배속이다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어때요? 더 좋은 것이다. 전송 속도가 빠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CD롬은 용량이 650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면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새로운 DVD가 나온 거죠. DVD는 이제 양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량이 4.7에서 17기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량의 발전을 가져온 거고, 약 135분 정도짜리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가 있죠. 블루레이. 그래서 CD의 한 38배, DVD의 5배 정도의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DV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 복제 방지 기술도 있어요. 여러분 CD 고 가지고 막 배포하기도 하죠. 내가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CD로 왔네요. 그럼 그 CD로 막 배포하죠. 복사해서 배포하기도 하죠. 복사하면 안 되는 건데 복사해도 CD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복제 방지 기술이 이제 들어온 거죠. 복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블루 파장의 형태가 다른 거죠. 블루 형태의 파장을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USB 있는데, USB는 여러분이 보면은 직렬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USB도 버전이 있어요. 1.0, 2.0, 3.0 이렇게요. 그 다음에 SSD,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보조교육 장치, 하드디스크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 작다, 가볍다라는 특징. 그 다음에 HMD는 뭐냐면 헤드,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장치. 여러분이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안경 쓰고 게임하는 거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몸짓인데 그 안경에는 그 화면이 나오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HMD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을까? 재생 소프트웨어, 저작 소프트웨어. 재생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동영상 볼 때 뭐 눌러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탑재된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릴 플레이어, 공 플레이어 이런 것들로 볼 게죠. 이게 재생 소프트웨어. 자, 그럼 내가 이제 뭔가 멀티미디어적인 걸 만들고 싶어요. 움직이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게 이제 저작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스트리밍 기술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트리밍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영상이 굉장히 길잖아요. 100분짜리를 여러분 컴퓨터에다 다운 받으려면 이제 오래 걸리니까 나눠 가지고 이만큼 조그만 단위를 먼저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재생하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는 두 번째 단위가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서 재생해 주는 기술, 스트리밍 기술이다. 스트리밍 기술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그래픽 기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래픽 기법은 용어를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쪽에서 디더링이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 그다음에 렌더링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는데 미술가가 막 몇 번 했더니 그게 정말 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법. 자, 모델링으로 한다. 어떤 방법으로 렌더링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
그 다음에 모핑은 부드럽게 연결돼서 변하는 거. 여러분 얼굴이 점점 여우 얼굴로 변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그런 거나 할 듯이. 그게 모핑입니다. 자, 필터링이다. 그럼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필터링을 잘 하는 어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카메라로 찍은 얼굴은 사각형에다가 이런 얼굴인데 좀 조작해줘, 음영 딱 이렇게 넣어주고 좀 해주면 또 예쁜 얼굴로 나오기도 하고 수채화적인 이미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필터링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미지를 딱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색연필로 그린 것처럼 효과를 준다든지 수채화적인 효과를 준다든지 그런 게 이제 필터링이 되는 것이고요. 안티 얼리에이싱이면 안티가 뭐예요? 안티가 이제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현상. 이미지를 확대 시켜주면 경계선이 너무 있어 모자이크처럼 막 그렇게 계단 현상, 깨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좀 막아주기 위해서 좀 땜질을 해주는 거죠. 사이사이.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엔티얼리싱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기다가 하나씩 메꿔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부드러워지죠. 이게 엔티얼리싱이 됩니다. 자, 리터칭이다. 그럼 새롭게 변형하고 수정하는 작업. 그 다음 인터레이싱이 있습니다. 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점차 자세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기법. 메조 틴트가 있습니다. 많은 점과 선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 용어입니다. 솔러리제이션, 필름을 일시적으로 빛에 노출시키면 어때요? 반전이 되죠. 그런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솔러리제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자, 되었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